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2000포인트 깼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저녁 공개방송 때에도 2000포인트 깰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개별주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다. 확실하게 잘라내야 될 자리, 리스크 관리 자리 때를 필히 확인하고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000포인트가 이탈이 됐습니다. 많이 빠지게 되면 1960, 적게 빠지면 1980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지금은 기술적 분석보다는 수급 분석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오늘 선물 3,300억 정도 외국인들 매도 나오고 있죠. 여전히 이 현물 쪽에서는 프로그램과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으나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물량이 출회되는데요. 지금 4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코스닥은 많이 빠지면 53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KJB 금융지주 11,900원의 비중 10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KJB 금융지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어저께 상담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저점 깨면은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점. 일단은 지금 KJ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상장을 한 지 4거래일째를 좀 맞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잠깐 수급적인 걸 볼게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는 3배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주는 흐름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일봉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분봉상을 좀 보시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 1,600원 정도의 저가를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11,000원대 초반권역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비중 100%, 어떤 근거로 100%를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고 가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00%를 사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 한꺼번에 베팅을 한 게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믿으세요. 하루하루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 기업이 정말 좋다라면,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끌고 가보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손실이 10% 가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심리가 흔들린다거나 두려워한다라면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렇다면 절반 이상 줄여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일단 기본적으로 11,000원 정도 초반대, 그리고 많이 나오게 되면 약 한 12,000원 정도까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저점 깨면 추가적으로 10,000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고 10,000원도 깰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락앤락이네요. 23,0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락앤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락앤락이 23,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자, 한번 볼게요.
2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 저점 자리대, 즉 만약에 23,000원 최근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중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겠구나라는 판단에 23,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저점 자리가 깨져버리게 되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온다라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또 하나는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빠져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는 매도 포지션으로 가닥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낙폭과대로 밀려 내렸으면 1차 11선, 2차 21선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목표치가 나옵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3개월 가까이 횡보해주다가 저점을 또 이탈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리스크 관리를 또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리스크 관리를 못 하셨어요. 왜? 손실이 크니까. 그죠? 지금 자리대에 손절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종목 상담의 의미도 일단 없습니다. 왜? 지금 자리대에 손절하세요 라고 한들 이거 손절 못 하시거든요. 다만 비중이 1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단 다행입니다.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리세요. 일봉 차트 보지 마시고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 보시기 바랍니다. 월봉 차트도 신저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9,000원 자리대까지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자리대까지는 길게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봉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첩첩 산중입니다. 역배열 추세죠. 역배열 추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역배열 잘못 건드렸다 죽습니다. 계좌 박살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역배열 종목권들 건들지 마세요. 왜? 지금 차별합니다. 거래 대금 없어요.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갑니다. 근데 역배열 올라갈까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올해 연초 시장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참고를 안 하신다라는 거. 즉 가격 메리트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5만원대에서 만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거든요. 되게 싸 보이거든요.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손절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19,000원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좀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우선적으로 16,5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혹은 문자를 주시거나 그렇게 하면 제가 상담 또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손절은 의미가 없으니까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카본이에요. 7,460원에 10%입니다. 한국카본이 한번 급반등이 좀 나와줬어요. 그죠? 한국카본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다른 거하고 틀리게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은 잘 움직입니다. 그죠? 상승 추세죠. 근데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자, 우선 보게 되면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차트가 깨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120일과 241이 데드크로스가 좀 발생을 했죠. 그러고 난 뒤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점 자리대에 이탈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가상으로는. 그래야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 단기 매도짜리입니다. 오늘 7,460원인데 단기 매도짜리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주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받아주는 전략 7,000원대 초반 이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받아보는 전략이 괜찮을 듯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마크로젠이네요. 42,7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마크로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집니다. 39,000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 4만원 자리대가 되지는 않겠네요. 요 자리대가 되겠네요. 39,500원. 요 자리가 깨지면 아마 요 폭만큼 밀려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이 39,000원 자리대 깬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걸 깬다라는 얘기겠고,
적어도 37,000원짜리 때도 이탈할 수 있다라는 거, 37,000원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와야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 타이트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리대는 추가 매수도 아닙니다. 20, 60 단기 일단은 데드가 나인 상황이에요. 박스권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박스 하단이 이탈되게 되면 많이 빠지게 된 그 박스권 가격 폭만큼 빠집니다. 그러면은 3만원 중반권역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 많이 빠지겠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확실하게 좀 잡아놓고 접근을 하자라는 거.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지수방어 역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39,500원이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 놓으시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매수가 정도죠. 42,500원 정도 이 자리 기본적인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바이오 스마트네요. 3,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5월 13일 날 매수를 했는데 20% 매수하셨네요.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바이오 스마트. 바이오 스마트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차트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대를 그려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죠? 요거는 6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61선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좀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2,500원 정도 때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에 대한 저항대 그리고 과거에 직전에 지지가 됐었던 이 자리대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한 2,6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좀 타이트하게 대응을 좀 해 나가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 전망을 좀 물어보시니까 실적 한번 봅시다. 별도 기준으로 보면 괜찮네요. 연결로 보게 되면 실적 까먹네요. 자회사의 실적이 그냥 그다지 좋지가 않네요. 뭔가 메리트가 느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자 기업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위안을 삼는다라는 거,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전고점 자리대 3,100원 요 정도를 목표가로 좀 잡아 놓으시고 일단 매도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텍이네요. 19,200원 10%.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텍을 제가 추천을 해드린 지가 14,000원대, 13,000원대 요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왜 19,000원대에 사셨죠? 19,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9,2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목표가를 2만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 목표치가 도달했으면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마디 따져볼게요. 요 폭만큼 올라갔죠? 요 폭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받고 가게 되면 전고점 넘어 요 폭만큼 올라가거든요. 요 자리대가 약 한 19,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 19,000원 안착 못하면 아마도 조정을 조금 더 받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조금 더 받는다면 한 17,500원 정도 때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형태로의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바텍이 제안을 해뒀던 부분들이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구조 조정을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흑자로의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신흥국가 선진시장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이 장비조 쪽에, 의료기기 쪽에 그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들이거든요. 아직까지 중기적인 추세는 깨지진 않았어요. 중기적인 추세대를 보게 되려면 16,00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19,200원은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7,500원 정도까지 눌릴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눌림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면 한 2만원 정도? 그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 번쯤은 덜어내주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미동전자통신이네요. 7,800원.
3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추가 매수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한번 되묻고 싶네요. 자, 미동전자통신인데 미동전자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PD의 드림아이에 제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포트로 좀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요 자리를 AS를 해드리면서 7,300원짜리대를 깨게 되면 익절을 좀 하고 나오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요 자리 폭만큼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어요. 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 60일짜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많이 밀려 이 폭만큼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폭만큼 밀려버리게 된다라면 이거 6,1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7,8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7,8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셨거나 21선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저점 자리대가 지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 하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걸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잘라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배열권역엔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조정이 조금 깊습니다. 61선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추가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저는 6,000원대 초반권역 오게 되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물산이네요. 66,331원, 10%.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주들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예민하게 봅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 이 야구의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치는 그 소리에 의식이 회복이 됐다라는 그 기사거리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점 자리 때 나왔죠.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저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 폭만큼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 폭만큼 올라가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단기, 중기 목표가입니다. 중기 목표가 찍었어요. 72,000원. 목표가를 찍었으니까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고 단기적으로 이 폭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폭만큼 올라가겠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72,000원 이 자리대가 목표가네요. 근데 72,000원이 목표가가 나왔으니까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 정배열이죠. 실적 돌아섰죠. 4분기 때 안 좋았었는데 1분기 때 바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 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 SDS 상장할 것이다라는 게 확정이 됐죠? 그죠? 그 부분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삼성물산이 삼성 SDS의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배구도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생길 것이고 삼성 SDS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시세 차익도 노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분법 평가이익이 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지켜보셔야 됩니다. 해외 플랜트라 이런 부분들 괜찮은 부분들이고 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내수 경기에 대한 부분들,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큰 폭은 아니겠지만 완만하게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66,3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66,3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두 가지입니다. 기다렸다가 이 가격 이하권역까지 밀려버리게 되면 비중을 더 늘리시든가 아니면 21선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21선 이탈해버리게 된다라면 거기에서 좀 더 잘라내고서 다시 보든가 아예 아니면 중기적으로 보든가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중기적인 관점을 좀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거. 왜? 정배열이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봉에 대한 캔들이 많았는데 최근 6거래일 정도 때는 매도가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마도 시장 67,900원, 67,500원 깨지게 되면 아마도 매수가보다 조금 더 하향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게 된다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배열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 넘어서고 나서 눌림목 받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셨다가 65,000원 이하권역으로 오게 되면 추가 매수 하셔야죠. 비중 늘리셔야죠. 그렇게 해서 저는 8만원
기본적으로 75,000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8만원 2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우리산업이네요. 13,700원입니다.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우리산업 한번 볼게요. 우리산업을 보시게 된다라면 마찬가지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실적이 괜찮아요. 우리산업은.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방향성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구간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깨고서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같이 함께 따라서 매도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늘어나게 되면 좀 더 보유, 그렇지 않고 거래량 없이 올라간다면 단기 매도, 이렇게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12,700원 정도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목표가는 13,900원 정도, 13,900원, 14,0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테라젠 이텍스 7,800원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테라젠 이텍스 한번 볼게요. 7,8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자, 테라젠 이텍스가 바이오 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추세가 벗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정고점에 대한 저항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어요.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241선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지금 241선을 지지하느냐 이탈하느냐 그 관건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요 박스권역입니다. 8,200원 자리대에서 한 6,800원 요 자리대 박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7,800원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한 8% 가까이 좀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6,800원 정도 때까지는 보고서 결정을 짓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박스 상단권역에서 대량 거래가 좀 터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이 맞는데 단기적으로 하락 N자형에 대한 부분들은 나왔어요. 하락폭이.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본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7,500원, 600원 요 자리까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그 자리대에서 그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LG전자네요. 71,000원. 30% 몇 년간 보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LG전자. 이거는 자랑하실 만도 합니다. 왜? 마음고생 얼마나 하셨겠어요. 3년이면. 그죠? 3년이면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71,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71,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매수가에 올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보유를 해서 본전치기에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은행 이자보다도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시고 적어도 77,000원, 8,000원 이때 일단 그때 조금 팔아보시는 전략? 왜냐면 그때 정도 되면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괜찮을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팔 생각을 하시고 지금 자리대에서는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팔게 되면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월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8만원 넘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조금 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끌고 왔으니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당첨자는요 2443님 바텍 문의하신 분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시장은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는 수급을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결국 지수는 2,000 깼어요. 2,000 깬다라는 얘기는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조정을 받게 되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2,000 깼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자리대에서 못 올라가게 되면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급을 보면 바로 나타나잖아요. 선물 5,000원 매도입니다. 외국인들. 그렇다면 뭔가 변화 조짐이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비차익 중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에서 물량이 적어지고 있어요. 조정 생각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눌림목 기다리자입니다. 많이 빠지면 1980이요. 아니 적게 빠지면 많이 빠지면 1960이다. 라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빠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관망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매수입니다. 매수. 저는 왜? 하반기 시장 전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오늘 대박플러스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저녁 7시에 대박플러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개방송 좀 준비했습니다. 조금 시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올라갈 겁니다.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면 정재현 멘토 무료 방송 이렇게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그거 클릭하셔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 시장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